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한번 정리해고 하게요. 이렇게 답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자, 을이 나옵니다. 을을 우리가 재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하죠? 보험, 보험, 계약자. A를 뭐라고 그래요? 보험자. 을을 뭐라고 그래요? 피보험자. 그러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한테 뭘 주는 사람이에요? 보험료.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납부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급.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기로 약속해야 돼요? 약속하고. 자, 여기 재산에 대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 난 만큼 보험자 A는 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보험 계약은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라고 했어요? 요물 계약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약속만 하면 이루어지는 계약이 낙성 계약이고, 약속 갖고는 안 되고, 실제 이행까지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낙성 계약이었어요? 요물 계약이었어요? 요물 계약. 그래서 보험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어요? 낙성 계약. 그래서 계약자는 A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보험자 재산에 대해서 보험사고가 나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게 원칙이었죠. 약속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칙은 누구예요? 여기서. 계약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피보험자. 임보험에서는 이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겠죠. 임보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손해보험이니까 물건보험, 재산보험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639조 2에서, 조문 2에서, 자, 갑도 A에게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가 이렇게 다르면, 피보험자가 다르면 이 사람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보험금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을이죠. 을이 보험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갑도 A에게 보험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크게.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원래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외적으로 자,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도 보험자한테 보험금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 갑의 X 건물에 대해서 자, 을하고 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 그 임차인은 자, 보증금과 차임을 이렇게 지급하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거죠. 누가요? 임차인 을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건물이 시가가 10억짜리예요. 을이 여기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 하는데
의뢰의 실수로 화재가 불이 나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얼마를? 갑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를? 10억을. 그래서 자, 사용 수익하면서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10억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을이 이제 이렇게 을이 자, 보험회사에게 뭘 체결해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을의 실수로 건물이 홀라당 타버리면 갑이 보험금을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보험 계약자, 갑은 피보험자, A는 보험자가 되겠죠. 이게 이제 639조 2항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을이 지금 이 건물에 들어가서 지금 사용 수익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을의 실수로 과실로 여기 건물이 다행히 전소가 아니라 일부가 전소가 됐어요. 일부가. 그래서 손해가 2억만치 났어. 2억 손해가 났어. 그러면 자, 갑은 A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손해가 났으니까 이 건물에서 얼마 손해 났다고요? 2억 손해가 났으니까 갑은 A한테 보험금 주세요 청구해서 2억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갑한테 보험금을 주고 이렇게 을에게 부상권 행사해요 안 해요? 행사해요. 원인은 누가 제공했기 때문에? 을이 제공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자, 을은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요걸 대비해 가지고 을이 보험회사에다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보험 가입한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이렇게 돌아 버리면. 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2억 주고 이렇게 구상권 돌아 버리면 을은 A한테 또 얼마 줘야 돼? 얼마를 줘야 돼? 2억 줬으니까 2억을 줘야 될 거 아니라고. 구상권 행사하면.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여러분 생각에. 억울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했대요? 그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험계약 체결 안 했다면 이렇게 들어오면 2억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대비해가지고 을이 보험회사하고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매달 뭘 냈어요? 보험료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1년간, 2년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을의 실수로 인해서 건물이 2억 손해 나서 보험자가 2억을 주고 이렇게 구상권 들어와 버리면 을은 억울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몇 조를 만든 거예요? 제 639조 2항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신설됐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프린트물 중에서 3페이지 보면 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동그라미 2가 2항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1항의 경우에 그 타인은 지금 피보험자 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누가 보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그러니까 2억 손해 났는데 을이 갑한테 얼마를 보상해줘 버렸어? 손해 난 만큼 자 2억을 보상해줘 버렸어. 그러면 갑은 이제 더 이상 손해 2억 났고 2억을 보상받았어. 갑은 이제 손해 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A가 보험회사하고 화재보험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얼마를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준망 손해 난 만큼 청구하니까 얼마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 위협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도 손해난 거 없고, 을도 손해난 거 없고, A도 손해난 거 있어, 없어? 없어. 왜? A는 이 화재보험이 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만 명한테 화재보험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럼 사고가 100%나 확률이 50%나 절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정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보험계약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요 설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붕 떠가지고 저게 뭔 말이다냐 이렇게 하신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보험 계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쭉 이분법을 그었어요. 이렇게 시간은 경과가 되겠죠. 그러면 위에는 누가 있고 보험자 등이 있고 아래는 누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 등이 있어요. 그럼 여기 등에는 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등에는 누구 있었어? 우리 이제 용어를 알아가는 거니까. 위에는 누가 있었어? 대리상. 대리상을 대리점이라고 그래요. 대리상. 아래는 누구예요? 보험 설계사. 자, 기억나시죠? 아래는 또 등에 두 명 있어. 누구와 누구 있어?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근데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지 손해보험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험 수익자에 별로 관계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자예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란 말이에요. 근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막 생명보험이면 죽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뭐 상해보험이 이 사람이 다치는 사람이에요. 질병보험이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사람. 그리고 수익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손해보험이니까 그냥 거의 피보험자만 이거는 거의 없으니까 피보험 좀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는 매도인이 청약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청약할 수도 있고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험계약에서는 오로지 청약하는 사람은 딱 멋이 박혀 있어. 정해져 있어. 누구만 할 수 있어. 청약은. 보험자가 청약하는 거요. 계약자가 청약하는 거예요. 다 까먹었어? 청약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 그래, 계약자만 이렇게 어, 계약자만 이렇게 청약할 수 있다니까. 보험자는 청약 안 해. 보험자는 뭔만 해 이렇게. 그래, 보험자는 승낙만 한다고 이렇게. 보험계약의 어떤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보험 상품에는 항상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심사가 있다고, 심사.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쉬워.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 인보험에서는 무슨 검사? 신체 검사. 이렇게. 그럼 보험회사 지정 병원이 있고, 직접 자기 병원도 있을 수도 있어. 거기 가서 먼저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거기 지정병원에 가서 먼저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심사. 신체 검사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곧 암에 걸릴 것 같아. 막 악성 종양이 막 있어.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아, 낮아? 높아. 그럼 보험에서 승낙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돈이 안 되니까. 건강해. 그럼 승낙할까 안 할까? 승낙하겠죠. 그 다음에 자 손해보험에서는 뭐예요? 실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현미경 조사를 하는 거예요.
화재보험 가입했어.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엄청 세부적으로 검사를, 현미경 조사를 해. 그랬더니 건물 관리를 너무너무 철저히 잘하고 있어. 면열도 좋아. 사고 날 확률이 있다, 없다. 돈 된다, 안 된다. 사고 안 나면 돈 버니까. 그래서 승낙하는 거예요. 그 승낙은 누구만 한다? 보험자만 한다. 청약은 누구만 한다? 계약자만 한다. 그러면 청약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 하나 내려오죠. 이걸 뭐라고 그래? 청약의 유인. 이렇게. 청약 유인은 쉽게 말로 뭐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이에요. 즉 말해 청약이 구체적 확정적이니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청약 유인은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라 두리뭉실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광고를 많이 생각합니다. 광고. 이렇게. 신문 광고, 텔레비전 광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품 좋다고 막 광고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받고 그럼 보험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고 혜택도 좋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좋았어. 보험 하나 가입하지. 결정했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청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청약 유인과 뭐를 한다? 승낙을 한다. 계약자는 청약만 한다. 그리고 자, 승낙이 됐을 때 여기서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이렇게 지체 없이 두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뭘 지급한다고 했어요?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 보험료 지급은 일시납이 있을 수도 있고 분납이 있을 수도 있어. 뭐가 원칙이야? 분납이 원칙이야? 일시납이 원칙이야? 일시납이 원칙이야. 그러잖아요. 예외적으로 분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일시납만 했어. 근데 보험회사가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또 보험계약자도 한꺼번에 그 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예를 들어 손해보험이 2억짜리라면 보편적으로 한 3천, 4천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 전체가. 한꺼번에 내라 하면 얼마나 이렇게 한꺼번에 낼까? 그래서 서로 머리를 쓴 거예요. 뭐로 돌렸어? 분납으로 돌렸어. 이걸 10년간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 10년 몇 번이요? 12번 곱하기 120번. 그랬더니 이제 금액이 적어. 비용 부담 높고. 그러니까 보험상품 많이 팔리고 또 가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이 됐든 분납이 됐든 지체 없이 보험료가 들어와야 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들어오면 두 번째로 뭘 줘야 돼? 증권을 뭐 해야 돼? 교부를 해야 돼. 이렇게. 증권을 교부를 해야 돼. 증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승낙하기 직전에 주는 거 있었죠. 뭔가? 약관. 생각나십니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계약자 등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계약자는 여기 약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해지한다겠어? 취소한다겠어? 취소. 언제까지 취소한다겠어? 기간이 있어. 제척 기간이. 그 기간 지나버리면 취소 안 돼. 성립한 날로부터 몇 월? 3개월. 그래서 우리가 약 3, 취 그랬잖아요. 이게 보험계약은 자,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다 해지라고 해지. 그럼 해지하기 전까지는 유효고 해지한 후로만 무효가 되거든. 근데 유일하게 약관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안 나와. 여기서는 안 나와. 취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서 성립하기 직전에 계약자 등록해둔 게 있어야 돼. 뭘 해줘야 돼? 성립하기 전까지 계약자 등록해줘야 돼. 심사 말고. 뭘 해줘야 돼?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해서 고지 의무. 그러니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기가 안 사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으니까 아는 사항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안 알려줬어. 또 다르게 알려줘 버렸어. 그 나중에 보험자가 알게 되면 승질 났나? 나죠.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어. 해지. 그러면 해지는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기간 제한이 있어. 그래서 고, 1, 3 해라고 그랬어. 고지 의무 위반으로 1은 1월이고 3은 3년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1월이 더 짧아, 3년이 더 짧아?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1월이라고 그랬어? 언제부터? 이게 중요해.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안 날로. 근데 끝까지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3년, 언제부터 3년이라고 했어? 계약이, 그래, 성립한 날로부터.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요. 그럼 뭐, 예를 봅시다. 3년이면 계약이 성립하고 3년인데, 3년 한 10일 전에, 그 36개월이잖아. 3년이면. 36개월인데, 35개월 15일 되더니 알았어. 그거는 더 길어. 1월이 더 길지. 35개월 15일이니까 며칠밖에 안 남았어. 15일, 여기는 한 달이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는 1월이 긴지 3년이 긴지 어느 게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3년이 더 길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재봐야 아는 거예요. 어. 5일 3회. 그래서 5일 3회. 그러면 자, 요 경우는 지금 사실은 심사한다 할지라도 100% 거기에 하자를 100% 잡아낸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신체 검사했어. 근데 그 중요한 질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그거는 안 나타나거나 안 보이는 건 이 당사자는 잘 알까 모를까 거의 몰라요? 알죠. 아주 뭐 이렇게 신체 검사나 뭐 검사 봐도 안 나타나 나만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히 알려주면 위험이 어때요? 처음에 이만했는데 알려주면 위험이 어떻게 가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보험자는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를 받는데 즉 위험이 이만하면 보험료도 이만치 받아요. 비례 관계니까. 위험이 이렇게 크면 보험료도 이렇게 크겠지. 근데 몰랐을 때는 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승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알려줬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봐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약이 성립 안 날부터 3년인데 3년이 지나면 상태라면 이거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타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제기한다든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뭔만 할 수 있다. 계약을 뭔만 할 수 있다. 해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지만 할 수 있다.
증권교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조금 보충할 게,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거에서 644조, 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 있었죠. 객관적 확정의 효과. 요 용어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이거에 뭐였냐면, 자, 불능사고, 그 다음에 기사고, 요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고나 불능사고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원칙은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원칙은. 봐봐, 거기 조문. 자, 644조 봐봐. 644조. 지난 시간에 나온 것도 가지고 오세요. 프린트물. 모셔놓지 말고. 그 봐봐. 644조.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사실은 한 달 전에 화재가 나버렸어. 그럼 사고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불능사고. 발생할 수 없는 거. 이게 불능사고거든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사실은 건물이 지금 안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화재 날 일이 있어? 없어? 그러면 두 개는 기사고나 불능사고는 다른 말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라고 그래. 그래서 원칙은 유효야, 무효야? 원칙은 무효야. 무효니까 보험료 지급할 필요 없고 보험금 지급할 필요도 없어. 근데 외의적으로는 뭐예요? 외의적으로는 유효야. 요거 이제 중요해. 어떨 때 유효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유효. 어떨 때 유효. 그거 봐봐. 자, 당사자 쌍방과. 그러면 당사자를 치면 누가 당사자예요? 보험 계약자고 보험자가 당사자예요. 두 사람 다.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와 또 누가? 피보험자가. 그러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세 사람이 다 이를 알지 못한 때를 뭐라고 그래? 법률 용어로. 그래, 선의. 푼건했네. 그래서 앞으로는 알지 못한 데를 그러면 무식한 거야. 그냥 선이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뭐야? 선의 반대는? 악이. 이렇게. 악의는 나쁜 것이 아니요. 선의는 착한 것이 아니요. 이 법에서는 선의는 모르는 거. 악의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불능사고, 기사고에 대해서 모르면, 불능사고, 기사고에 대해서 알면 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인데 혼자만 선이요? 세 사람이 선이요? 세 사람이요. 그래서 당사자 쌍방과 그랬어. 과. 이 보험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예요. 유효니까 보험자는 보험료 계속 받아 못 받아? 받아. 줘야 돼. 유효니까 보험료 줘야지. 근데 사고 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보험자가 좋은 거예요? 보험 계약자가 좋은 거예요? 유효니까 사고는 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보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의 악. 그 다음에 저기 선의 악이 반대 또 비슷한 게 과실 있고 무과실. 과실과 무과실 서로 반대. 과실을 우리가 우리말로 실수. 이거는
실수가 없는 거, 여기 실수가 있는 거. 근데 그 판단 기준은 주의 의무를 결여하며, 이렇게. 결여하면 과실. 심하게, 과실. 심하게 결여하면. 심하게 결여하면. 그걸 뭐라고 해? 결여하면. 우리는 중과실 그런 거예요. 되게 보면 선이나 무과실은 많이 보호를 해주거든. 근데 과실도 보호를 해줘.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해, 적게. 셀 수 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 그러나 중과실은, 즉 말해서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많이 나야 중과실이 아니라 주의 의무를 현재 결여한 거예요. 현재. 심하게 결여한 거예요. 현재. 심하게를 다른 말로 또 우리가 현저하게. 즉 말해서 내가 고개만 돌려도 알 수가 있었어. 근데 고개도 안 돌렸던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중과실이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의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의무가 단순히 결여됐다면 과실. 고개만 돌려도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마저 안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심하게 결여된 거죠. 그럼 뭔 과실? 뭔 과실? 중과실. 우리가 이따 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보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선이면서 과실은 많이 보호가 되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이게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에. 또 많이 틀려, 사람들이. 즉 말해서 불능사고, 기사고는 그냥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가 뭔 말인지 몰라.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 똑같은 말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충할 게 뭐가 있냐면, 자, 보험자 등에서 우리가 보험자 등에서 우리가 대리상과 설계사 그랬잖아요. 대리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럼 혹시 이렇게 여기 대로변에서 쭉 내려가면 동천마을 뭐 무슨 보험 대리점이 있더라고. 그게 대리상이에요. 대리상. 그러면 자 대리상은 종류가 우리나라는 구분이 없는데 다른 나라 보험은 영국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딱 구분이 돼 있어. 최약 대리상과 중개 대리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구분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리상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다. 대리상. 그게 자 지난 시간에 나갔던 6페이지 보면 646조의 2 대리상 등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646조의 2 그러면 참고로 우회로 가면은 646조가 있죠. 그러면 자 이거 조문을 이제 아셔야 되니까 646조하고 646조의 2하고 이렇게 같을까요? 완전 다를까요? 네?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646조 다음이 뭐예요? 647조죠. 이렇게. 근데 이 법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시대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정할 때 지금 646조 이거 새로운 개정 사항인데 요걸 넣으려면 646조가 있으니까 647조면 다 밑으로 늘어져 버린다. 다 바꿔져 버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을 이렇게 넣을 때 이 다음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646조의 2라고. 그렇지만 646조하고 646조하고는 성질이 같아 전혀 달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법 조문부터 보는 게 지금 기초잖아요. 이걸 보는 거.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면 646조가 있고 646조 새로운 사항을 새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646조하고 646조 이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틀리다고. 별개다. 그럼 여기 646조는 누구예요? 대리인이 대리인. 대리인이 누구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나는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친권자. 부모님이 본인이고 나는 이제 내가 지금 미성년, 내가 본인이고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친권자. 그러니까 만약에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법을 하면 다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항상 누가 같이 해?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은 이제 뭐 부모님이 둘이 공동으로 하겠지. 한 분만 계시면 한 분이 이제 법정 대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한정치산자, 옛날로 치면 뭐 금치산자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정상인하고 거래하면 이 사람들 이익 볼까 손해 볼까? 손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 능력자는 항상 대리인이 붙게끔 돼. 붙어야 같이 해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성년자는 친권자. 그다음에 자, 아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거기에 되는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리. 그래서 대리인하고 거래를 해야 돼. 그 말이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자,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틀린 문제다. 그러면 대리인 내가 다른 사람을 대리로 선임면 내 대신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대리. 그러면 자, 보험계약부에서 대리인이 하나, 본인이 하나 다르게 본다, 같이 본다. 같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리상 있잖아요. 자, 보험자고 대리상은 다르게 본다, 같이 본다. 같이 본다는 이야기. 그러면 대리상한테는 지금 4개 권한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보험료 수령권이 있어. 수령권. 그러니까 대리상도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어. 거기 이제 자 6페이지 보면 1항에서 1번 보세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쵸?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동그라미 1이 1항이고 1이 1호, 2호, 3호입니다. 그래서 자 조가 있고 항이 있고 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몇 조, 몇 항, 몇 호. 그렇죠? 그럼 646조 의 1항의 1호. 1호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보험료 수령권. 그렇죠? 2호 보세요.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증권 교부권. 보험 증권 교부권이 있어. 교부권. 교부권.
거부권이 있어. 자, 2개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3호 보세요. 자,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얼른 들어야 안 들어야 이 말이. 그러면 제가 말을 쉽게 만들어 볼게요. 청취해 보통. 자, 청취해. 그랬더니 무엇이 따르더라? 고통이.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 막 들으면 어째 머리 아파, 안 아파? 봐봐. 청취해 고통. 그 뒤에 가서 뭐라 했어?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청취해 고통, 의사표시 수령권. 의사표시 수령권. 이렇게. 그래서 청취해. 청취해. 무엇이 따라? 고통이 따라. 그러면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것이. 좋은 소식이면 기쁨이 넘치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청은 뭐예요? 청약.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면 보험자가 듣는 거잖아요. 청약이 취는 취소, 해는 해지, 고는 고지 의무, 통은 통지.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취소, 해지, 고지, 통지의 이런 의사표시를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순서만 바꾼 거예요, 지금. 책에는 뭐라 나왔어?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청취해 그랬더니 들었더니 무엇이 따르더라? 고통이 따르더라. 그럼 싫은 소리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에워져 버렸어. 청취, 고통이 따르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4호 봐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그 다음에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지. 그래서 변, 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변경, 보험계약 해지.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권이라고 그래요. 의사표시권. 이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상에는 몇 개의 권한이 있더라? 4개 권한이 있어. 그래서 보험자도 4개 권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자나 대리상이나 똑같은 권한이 있다고. 근데 이 대리상이 조금 불성실해.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 원래 4개 권한을 줬는데 얘가 불성실하다고. 회사에서 뭐 지시사항도 안 지키고 뺀나 법 위반해가지고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일부를 뭐 할 수 있어? 제한해버려. 그러면 자 최악 대리상은 원래 4개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럼 4개 중에서 일부 하나를 제한시켜버렸어. 제한해버렸다고. 그럼 이 사람은 4개 중 하나 빼버리니까 이제 몇 개만 할 수 있어? 3개만 할 수 있지. 그러면 최악 대리상에서 하나 빼버리면 무슨 대상이 된 거예요? 중개 대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할 수 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7페이지 보면 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대리상의 제1항 각호 고난 중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4개가 있는 게 최악 대리상인데 불성실해서 3개를 제한할 수도 있고 2개를 제한할 수도 있고 1개를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제한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최악 대리상이요, 중개 대리상이요. 중개 대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잘하면 다시 또 복귀시켜줄 수도 있어. 이해 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망 봐봐, 사망. 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럼 봐봐. 보험자 등에는 대리상과 설계사가 있는데, 대리상이 아니면서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겠어? 설계사를 이야기하겠지.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계를 중개하는 자. 제1항.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 이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설계사에게는 자, 교수는 할 수 있다. 교가 뭐예요? 보험, 증권, 교부권.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을 갖다 줄 수는 있어, 설계사도. 그 다음에 수령권. 뭘 수령한다는 이야기야? 보험료를. 근데 제한 없이 수령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줬을 때만 수령해. 그거 봐봐.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어. 옛날에는 설계사들이 직접 방문 수금해가지고 했어. 그래 급한데 지가 써버려. 그 회사에다가 이제 불입을 안 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안 들어오니까 최고장 보냈겠지. 최고장도 설계사가 중간에 가르쳐 안 갖다 줘 버렸어. 그러고 이제 보험료가 안 들어오니까 보험계약 해지가 돼버렸다고. 이 사람은 계속 매달 보험료를 계속 지급을 했어. 계속 이제 해서 안 갖다 줘 버린 거지. 근데 사고가 뻥 나와버렸어.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보험 지금 돼 있다고 생각해? 안 돼 있다고 생각해? 계속 보험료 줬으니까. 돼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설계사가 중간에 장난쳐 본 거잖아요. 사고가 난 보험금 안 주는 거예요.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보험료? 보험금 주라 했어, 주지 말라겠어. 주라고 그랬어. 왜? 설계사도 너의 직원이니까. 직원이 잘못하면 회사가 책임지듯이 너가 책임져, 그랬어. 보험금 줬어. 보험자가 이제 깨를 낸 거지. 지가 작성한 영수증을 줬을 때만 받은 것은 내가 책임지고 그 외에 내가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안 지겠다. 법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갑니다. 자, 보험자 등에는 대리상과 설계사가 있다. 그럼 대리상 원칙적으로 다 무슨 대리상이요? 최악 대리상이요. 그럼 최악 대리상은 몇 개를 할 수 있어? 4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위에는 보험료 수령권, 증권 교부권 이걸 간단한 4개. 청취의 고통, 의사필 수령권, 체변의 의사 표시권 이 4개가 있다고. 그래서 불성실하면 4개 중에서 하나, 둘 제한할 수 있다고 일부를. 그러면 최악 대리상이 무슨 중개 대리상이 되는 거고 설계사는 딱 2개만 할 수 있어. 보험자가 작성한 증권 교부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줬을 때만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거. 대리상은 그런 게 없겠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총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오늘 본진도 나가도록 할게요.